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건강하다고 느끼면 건강해지고 부자라고 느끼면 실제로 부자가 된다. 평소의 생각과 느낌이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짓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 하나로 한 1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절판되기도 했고 저작권 문제로 그동안 읽어드릴 수 없어 많이 아쉬웠던 책인데요. 드디어 새롭게 출간되어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밀리언셀러입니다. 조셉 머피의 대표작이죠.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조셉 머피는 이 책을 통해 잠재의식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잠재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땅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씨앗을 심든 가리지 않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으려면 내가 원하는 씨앗을 뿌려야겠죠. 잠재의식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매 순간 작동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잠재의식의 원리와 잠재의식의 힘을 제대로 이용할 줄 안다면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죠. 잠재의식은 나의 믿음에 확실하게 반응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전해드린 내용이 온전히 이해되고 믿음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한한 힘과 에너지, 그리고 지혜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잠재의식은 믿음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신앙심이 있어야만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 개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떠올린 이미지에 잠재의식이 응답할 때 기도의 답은 주어진다. 전 세계 모든 종교의 뒤에는 믿는 게 곧 현실이 된다는 믿음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각 종교의 교리에 차이가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종교, 종파, 의식, 전례, 신앙 형식, 기도문, 주술, 희생, 제물, 신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믿는 이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유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한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다. 정신과 육체, 그리고 주변 환경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바를 따라간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왜 이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삶의 좋은 것들을 잠재의식에 새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속 소망을 실현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다. 소망이 곧 기도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길 바라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우리 중 몇이나 될까?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세상이 발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실제했다. 즉 시대를 초월한 인생의 진리와 원칙은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삶을 바꾸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힘을 손에 넣었으면 한다. 잠재의식의 힘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두려움에서 헤어나오게 하며 가난, 실패, 불행, 결핍, 좌절이라는 족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할 것이다.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반복의 힘. 잠재의식은 외부 세계의 삶을 현상하는 거대한 암실에 비유할 수 있다. 이름이나 옷차림,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부모나 이웃을 두었는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정하지 않는다. 내면의 암실에서 믿음은 빛과 그림자를 모아 이미지별로 각각 다른 형태를 만든다. 잠재의식은 어떠한 도덕적인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내 습관을 좋게 바라보든 나쁘게 바라보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내면의 암실에 아무런 고민 없이 들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일상의 경험과 관계로 표출되는 경험을 하고 충격을 금치 못할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중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세계를 바꾸려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내면의 암실과 같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잠재의식의 힘을 발견하는 여정에 즐겁게 임할 수 있다. 일단 생각을 품으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그리 힘든 일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아등바등 애쓰지 않고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믿음과 성향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면 놀랄지도 모른다. 여태까지 있는지도 몰랐던 그 믿음과 생각들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자리 잡아 잠재의식이라는 암실의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이런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왜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자연스레 알게 된다. 선풍기 근처에 앉으면 목이 결린다고 믿는 할아버지의 예를 보자. 그의 잠재의식은 선풍기를 목을 결리게 만드는 물건으로 볼 것이다. 불편한 기온을 조성하고 목을 결리게 하는 건 선풍기 주위에서 빠르게 진동하는 에너지의 분자들이 아니라 그릇된 믿음이다. 에너지의 분자들도 선풍기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면 나한테 감기가 옮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두려움은 마음을 움직여 두려워하는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든다. 반면 자신은 건강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한편 치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기적적인 치유 능력 역시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내면의 암시를 위대한 진리로 채운다면 내면의 진리가 외면으로도 드러날 것이다. 사과를 먹으면 살과 피로 변하듯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면 삶에 영향을 끼친다. 특정 생각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마음에 스며들어 제2의 본성이 된다. 걷거나 수영하거나 춤추거나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게 바로 기도이자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고차원적인 원리다. 휘발유를 넣는다고 바로 차가 굴러가는 게 아니다. 먼저 휘발유를 태워서 증기로 변환해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가짐을 바꿔야만 자신의 세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잠재의식의 암실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자 부가 생산되는 곳이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에서 풍요를 찾기 전에 잠재의식을 먼저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의 법칙을 공부하다 보면 재정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변동, 파업, 대공황, 전쟁 등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긴다. 부자가 되리라는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보냈기 때문에 내면의 암실은 부의 이미지로 채워질 것이고 결국에는 충분한 돈을 가진다.
또한 돈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항상 돈이 넘칠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각인되어 내일 당장 나라에 위기가 닥쳐 가진 돈이 모두 종익 조각에 불과해질지라도 계속해서 불을 끌어당기고 위기를 무사히 넘길 것이다. 내면의 보물창고를 열어라. 자석은 자신의 무게보다 12배 무거운 물체도 들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자성을 잃으면 가벼운 깃털조차 들어올릴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 부류가 있다. 자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성을 잃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도 이런 사람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돈을 잃을 수도 있어. 남들의 비웃음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인생에서 거두는 결실이 적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기에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나도 자성을 띤 사람이 될 수 있다. 과연 엄청난 비밀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비밀스러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시대를 초월하는 비밀이란 바로 잠재의식에 깃들어 있는 힘, 다시 말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이다. 아마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비밀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숨어있는 잠재의식의 힘을 느끼고 이를 사용하는 법을 알면 지금보다 더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더 많은 재물과 건강,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 잠재의식의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잠재의식의 힘을 얻으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지금부터 배워야 한다. 잠재의식의 힘을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간단한 기법과 절차를 따르면 잠재의식에 관한 지식을 쌓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참신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봄으로써 영감을 얻고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여 모든 소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잠재의식을 통해 지금 당장 현재의 삶을 더 위대하고 풍요로우며 다채롭고 고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생각과 감정, 힘, 그리고 빛과 사랑, 아름다움을 발견할 권리가 있다. 비록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면의 힘은 위대하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잠재의식에 숨어 있다. 숨겨진 이 힘을 외부로 끌어내는 법을 배운다면 풍요롭고 안정되며 즐거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믿음의 법칙을 따르는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 화학, 물리학, 수학의 원리와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화학적 힘이나 물리적 힘을 활용하려면 화학과 물리학의 원리를 배워야 하듯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고 싶다면 잠재의식의 원리를 깨쳐야 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라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사람들 모두가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원리다. 어떤 종류의 물이든 상관없이 모든 액체는 물과 같은 성질을 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토대를 완벽하게 쌓았다. 오늘날 엔지니어들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를 이용하여 관계시설부터 수력발전소까지 다양한 물 관련 시설을 설계한다. 또 다른 예시로 물질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팽창한다는 원리를 살펴보자. 이 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쇠가 중국에서 왔든 영국이나 인도에서 왔든 아니면 궤도를 선회하는 우주 정거장에서 왔든 관계없다. 물질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팽창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에 새긴 메시지가 조건, 경험, 사건으로 발현되어 우주라는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것도 보편적인 진리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기도가 잠재의식의 원리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리란 작동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류가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흐르는 건 전기의 기본 원리다. 전등을 켜거나 전자레인지에서 요리한다고 해서 전기의 원리가 바뀌지는 않는다. 전기의 원리를 사용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기의 성질을 이용하여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했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며 인류는 셀 수 없이 많은 혜택을 누렸다. 잠재의식도 믿음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일종의 원리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가능하며 왜 믿음의 법칙이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마음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즉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믿는 것이고 믿음 그 자체를 선봉하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개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좁혀질 수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과 사건뿐만 아니라 조건과 행동은 생각에 대한 잠재의식의 반응이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깃든 믿음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잠재의식은 작용과 반작용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기도에 응답한다. 먼저 일어나는 작용이 생각이라면 반작용은 생각의 본질에 맞게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응답이다. 같은 원리로 마음을 조화로운 상태에 놓고 건강과 평화, 선의로 채우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은 하나지만 둘로 나뉜다. 마음은 하나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기능을 지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 책에서 나는 마음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개념을 파악하기에 더 쉬운 용어가 있다면 다른 말로 대체해도 관계없다. 요점은 마음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을 정원에 빗대어 생각하면 마음의 두 가지 기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정원사다. 나는 온종일 잠재의식에 생각의 씨앗을 뿌린다. 이러한 생각의 씨앗은 습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에 대부분의 시간에는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조차 모른다.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대로 몸과 환경은 열매를 거둔다. 어떠한 씨앗이든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비옥한 토양이 잠재의식이다. 씨앗의 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이 자란다. 그런데 가시나무 씨앗을 뿌린 곳에 포도가 나고 엉겅퀴를 뿌린 곳에 무화과가 날 수 있을까? 이렇듯 모든 생각은 원인이고 모든 상황은 그 결과다.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만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자. 어디에 거주하든 사회의 어떤 부류에 속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내부 세계, 즉 내면을 적극적으로 돌본다. 내면이 외면을 창조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생각, 감정, 시각화된 이미지나 조직 원리가 경험을 구성한다. 창조력은 내부 세계에만 있다. 삶에서 겉으로 발현되는 것은 결국 내부 세계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배우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다. 외부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상황의 원인을 손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의 변화를 줌으로써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바꾸려 한다. 원인이 있었기에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간과 노력을 어이없게 허비한다. 삶에서 갈등과 혼란을 지우고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 원인이란 현재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자 현재의식에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원인을 바꿔야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현재의식은 배의 조타시를 주의하는 선장이나 항해사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선장은 배를 운항하고 기관실의 선원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선원은 보일러나 기구, 측정기 등을 제어한다. 엔진룸에 있는 사람은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선장의 지시를 따른다. 만약 조타시를 주의하는 선장이 나침반, 육분해 등의 기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 배는 좌초할 것이다. 하지만 배를 주의하는 사람은 선장이기에 엔진룸에 있는 사람들은 선장의 명령을 따른다. 선장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므로 선원은 선장에게 말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지시를 따른다. 선장은 배의 주인이고 선원은 선장이 지시하는 바를 수행한다. 현재의식은 육체, 환경,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자 주인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기초하여 내가 내리는 명령에 따른다.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혼잣말로 그 물건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계속 되낸다면 잠재의식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 물건을 사지 못할 처지에 놓일 것이다. 저런 차를 사거나 저런 여행을 가거나 저런 집에 살 여유가 없어 라고 한다면 잠재의식은 내가 내리는 명령을 따를 것이다. 그런 차나 집, 휴가를 누려보지 못한 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거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은 내가 직접 만든 건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원리.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마음이다. 마음은 항상 나와 함께하지만 마음의 놀라운 힘은 내가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때만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마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성과 비이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사고의 과정은 현재의식에서 이루어지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생각의 성질에 따라 무언가를 창조한다. 잠재의식에는 감정이 담겨 있고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일단 잠재의식이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그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해로운 아이디어에도 잠재의식의 법칙이 언제나 작용한다는 건 놀랍고도 묘하다. 부정적인 아이디어에 잠재의식의 법칙이 적용되면 실패와 좌절, 불행이 생겨난다. 하지만 습관적인 사고가 조화롭고 건설적이면 아주 건강하게 성공과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바르게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와 건강한 육체를 얻는 건 시간 문제다.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바란다면 잠재의식은 소망을 받아들여 경험으로 발현한다.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잠재의식의 법칙은 건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시나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지시와 명령에 담긴 아이디어를 충실하게 재현할 것이다. 마음의 법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현재의식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성질에 따라 잠재의식의 반응이나 응답이 달라진다.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면 그 생각은 뇌세포에 각인된다. 무의식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자마자 즉시 결과로 표출해낸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한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한마디로 내면의 무한한 힘과 에너지, 그리고 지혜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자연의 법칙을 동원한다.
잠재의식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며칠이나 몇 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잠재의식의 힘은 너무 깊어서 헤아리기 어렵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차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두 영역에 불과하다. 현재의식은 논리적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 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책이나 집,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현재의식이다. 하지만 삶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잠재의식이다. 생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잠재의식이다.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심장박동이나 소화, 순환, 호흡 등 중요한 생체 기능은 계속해서 돌아간다. 현재의식과는 무관하게 잠재의식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믿음에 깔려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처럼 사물을 판단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좋든 나쁘든 모든 씨앗의 싹을 틔우는 토양과 같고, 생각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머지않아 외부 세계의 경험으로 표출된다. 잠재의식은 지금 하는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걸 명심하자. 그 생각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반응할 뿐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식에서 어떤 생각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치자. 그 생각이 실제로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잠재의식은 이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해낸다.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처럼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 잠재의식은 어떤 말이 틀렸다고 논쟁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주어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후 정말 사실로 만든다. 거짓된 암시를 주더라도 그 암시를 상황이나 경험, 사건으로 바꿔놓는다. 나의 모든 일은 내가 특정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생각이 믿음이 되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기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 잠재의식에 잘못되거나 왜곡된 개념을 전달했다면 빨리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잠재의식에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생각을 반복해서 보내는 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습관은 잠재의식에서 싹튼다. 긍정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반복해서 들어오면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 건전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습관을 만든다. 현재의식의 습관적인 사고는 잠재의식에 깊이 파고든다. 습관적인 사고가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건설적이라면 잠재의식은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두려움이나 근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파괴적인 생각이 마음을 좀먹고 있는가? 잠재의식에 자유와 행복, 그리고 온전한 건강에 대해 명령을 내리면 부정적인 생각을 고칠 수 있다. 현재의식은 마음의 문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식은 마음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현재의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잘못된 메시지가 잠재의식에 각인되지 않도록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선 잠재의식은 암시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마음의 법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잘 알다시피 잠재의식은 비교 또는 대조를 하거나 논리를 찾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 이런 능력을 갖춘 건 현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각인해 놓은 메시지에 반응할 뿐이다. 잠재의식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메시지만 받아들인다. 암시의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넣는 행위나 사례다. 암시란 특정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품으면 마음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효력을 발휘하는 정신적인 과정이다.
암시한 내용이 곧바로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건 아니다. 잠재의식의 암시를 불어넣으려는 의지가 현재의식에 있을 때만 잠재의식은 암시에 반응한다. 현재의식은 암시를 거부하는 능력이 있다. 누구든지 내면에는 두려움과 믿음, 의견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품는 생각이 인생을 지배하고 좌우한다. 암시 그 자체에는 어떠한 힘도 없지만 암시하는 내용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암시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자기 암시로 두려움을 없애라. 자기 암시란 자신에게 뚜렷하고 자세한 내용을 암시하는 것을 뜻한다. 여느 도구와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제닛은 재능 있는 젊은 가수로 어느 날 오페라 오디션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에 오디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걱정이 눈앞을 가렸다. 전에 3번이나 오디션을 봤는데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탓에 오디션을 꺼리게 되었다.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고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다. 노래할 때 내 목소리는 끔찍해. 그 역할을 결코 따내지 못할 거야. 심사위원들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테고 이런 목소리로 어떻게 오디션을 볼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몰라. 오디션을 보러는 가겠지만 떨어질 게 분명해. 잠재의식은 이런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일종의 요구로 받아들여 암시한 내용을 외부 세계에 표출하고 경험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디션에 떨어진 원인은 무의식적인 자기 암시였다. 두려움은 감정으로 바뀌었고 주관적인 생각은 현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닛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부정적인 자기 암시의 위력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하루에 3번씩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았다. 가능한 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몸은 암시를 더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내 마음은 평온해. 내 목소리는 아름답고 나는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됐어. 의자에 앉을 때마다 느리고 차분하게 감정을 실어 이 문장을 5번에서 10번씩 반복했다. 낮에 3번, 잠들기 전에 1번 자기 암시를 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실천하자 더는 무대에 오르는 게 두렵지 않았고 자신감이 충만했다. 읽고 운명의 날이 되었을 때 오디션에서 아주 멋지게 노래를 불렀고 배역을 따낼 수 있었다. 잠재의식은 3단 논법을 따른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자와 논리학자들은 3단 논법이라는 추론 형식을 연구했다. 3단 논법에 따르면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거짓인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 마음도 3단 논법에 따라 추론한다. 즉 현재의식이 참이라고 믿는 대전제에서 잠재의식은 결론을 도출해낸다. 문제나 질문의 유형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다. 잠재의식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3단 논법을 따른다. 예를 들면 이렇다. 형상을 가진 모든 물체는 변하고 사라진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형상을 가진 물체다. 따라서 피라미드는 변하고 사라질 것이다. 다른 예도 살펴보자. 모든 미덕은 칭찬받을 만하다. 친절은 미덕이다. 따라서 친절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 두 예에서 첫 번째 문장이 대전제다. 전제를 올바르게 세우면 결론도 올바르기 마련이다. 뉴욕시 시청에서 마음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던 적이 있다. 청중이었던 한 대학 교수가 강연이 끝나자 내게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엉망진창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친구도 잃었어요.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네요.
나는 그에게 대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대전제부터가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제를 새롭게 세우고 사고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나를 인도하고 길을 내어주며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하리라고 진심으로 믿어야 했다. 일단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신체를 치유하며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다. 교수는 자신이 원하던 삶을 머릿속에 그리며 다음과 같은 대전제를 세웠다. 무한한 지성은 언제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나는 온전한 건강을 누릴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조화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은 바로 나의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 원리와 신의 섭리가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나의 대전제에는 영원한 삶의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나의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의 특성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느끼며 믿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변화한 과정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대전제로 삼은 문장을 천천히 차분하게 정성스럽게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그 내용이 잠재의식에 깊게 스며들고 있다는 걸 압니다. 마음의 법칙에 확신이 생겼고 반드시 결과가 따르리라는 것도 알지요. 저에게 대전제의 힘에 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어요.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 잠재의식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잠재의식은 영감을 주고 길을 안내한다. 또한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킨다. 잠재의식은 심박수와 혈액순환을 관장하고 소화와 흡수, 배설을 조절한다. 빵 한 조각을 먹었을 때 잠재의식은 빵을 조직과 근육, 뼈, 그리고 혈액으로 변화시킨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잠재의식의 작용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다. 잠재의식은 생명과 직결된 신체의 작용과 기능을 관장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 잠재의식은 잠들거나 쉬지 않고 24시간 작동한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접할 수 있다. 내면에 숨어있던 힘이 흘러나와 원하던 결과로 나를 이끄는 걸 알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기뻐할 것이다. 인도 리시케시에 있는 요가 포레스트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뭄바이에서 강의를 들으러 온 외과 의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제임스 에스데일이라는 의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에스데일은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 1840년대에 벵골 지방에서 활동했다. 에테르를 비롯한 현대의 화학적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이었다. 그런데도 1843년부터 1846년까지 그는 절단 수술부터 종양과 암 제거, 안과와 이비인후과 수술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400건이 넘는 대수술을 시행했다.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최면만 걸었는데도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술 중에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술 후에 사망한 환자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루이 파스테르와 조지프 리스터 같은 서양 과학자들이 세균 감염에 대해 발표하기 전의 일이다. 그때는 멸균되지 않은 기구나 독성 유기체가 수술 후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의사가 최면에 걸린 환자들에게 감염이나 폐혈증이 일어날 일은 없다고 말했을 때 잠재의식은 암시에 응했다. 잠재의식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감염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작동시켰다.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외과 의사는 잠재의식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외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에스테일 박사에게 영감을 주고 환자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이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잠재의식은 시공을 뛰어넘는다. 잠재의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제공한다.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의 힘과 지성은 지능을 능가하고 기적을 일으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만끽할 수 있고 또한 신뢰하게 된다. 잠재의식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밤낮으로 24시간 일하고 있다.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듯 잠재의식은 신체를 형성하지만 소리 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작용을 듣거나 인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현재의식이지 잠재의식이 아니다.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품고 사랑스럽고 진실되며 조화로운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등 현재의식이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라. 이제 마음과 영혼에 담긴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외부 세계로 표현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알았으니 현재의식을 돌보는 일만 남았다. 파이프에 물을 흘려보내면 물은 파이프의 형태를 띈다. 물이 생명의 원리라면 파이프는 사고의 특성이다. 사고의 특성은 삶의 원리를 결정지으며 내 안에 흐른다. 잠재의식의 치유력이 내 안에 흘러 화합과 건강, 평화, 기쁨,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잠재의식을 살아있는 지성이자 사랑스러운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치유력이 활기를 불어넣고 영감을 주고 번영으로 이끈다고 굳게 믿으면 잠재의식은 이에 반응해 믿음을 현실로 만든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잠재의식의 강력한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